AI 실무 적용 세미나 입문과정 질문 검토 재사용의 기초 습관 제2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제 가장 중요한 검증 단계입니다. 토목 실무에서 AI 답변은 반드시 검증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네 가지입니다. 출처 없는 기준 인용, 제공 없는 제공 자료 없는 수치 단정, 가정값과 실측값 혼용, 단전점 결론입니다. 따라서 프롬프트에는 반드시 제약 조건을 넣어야 합니다. AI 잘 쓰는 사람은 질문을 길게 쓰는 사람이 아니라 검증 조건을 분명히 쓰는 사람입니다. 천천히 한번 교환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출처 근거에서는 답변에 포함된 모든 수치 법령은 반드시 코드번 저항번호까지 함께 명시해 줘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 이쪽 또 이쪽 내용 이쪽 내용인데요. 이건 적정한 거를 이렇게 쭉 복사해서 자기 명령할 때 이 프롬프트가 입력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어, 할루시네이션 탐지. 음, 이 슬라이드는 AI 답변에서 무엇을 의심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럴듯하게 보이는 조항 번호가 실제로는 없을 수 있습니다. 조건 없이 제시된 수치도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안전율도 설계법 구분 없이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즉 AI 답변은 읽는 것이 아니라 검토하는 태도로 봐야 합니다. 다음 질문에서 네 가지 항목을 확인하여 문제 있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이 교재를 보고 천천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체크가 기준 조합 및 조언 항역. 여기에 보면 강간팔 지지력은 제3조에 따라 산정합니다. 그럴 때 이게 실제로 있는 건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치 근거에서 보면 체크 포인트, 서질토는 400, 점토는 손단지 300을 적용했는데 그 다음에 주변 마찰 50톤 이게 일괄 적용이 타당한가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프롬프트가 제공돼야 되고 이쪽도 제공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율 기준도 뭐 2.5, 3.5 이랬는데 이게 현행 기준과 일치하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고 프로투필 규정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더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답변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조항번호, 집안 조건 무시한 일관 수치, 설계법 미구분 안전율, 허위 브록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증 없이 사용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실무에서는 AI 답변의 모든 기준 수치 조항은 반드시 원본 문서와 교차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AI 활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AI 어, 자격 AI 활용자의 토목관리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지식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이런 프롬프트에서 검증하는 프롬프트를 집어넣는 보조적인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이 검증 프롬프트가 어, 보조적으로 사용되고 현재까지는 보조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음, 검증 프롬프트는 AI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실무에서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가드레일인데요. 핵심 원칙은 5가지입니다. 음, 모든 기준과 수치는 출처를 밝히고 제공 자료 없는 값은 임의로 산정하지 말고 AI가 추가 제한한 내용은 별도로 구분할 것. 그 다음에 답변 끝에는 추가 현장 검토 사항을 따로 정리할 것. 공기, 비용, 성능 단정적으로 쓰지 말 것. 이 5줄만 붙여도 신뢰도는 크게 올라갑니다. 네, 제약 조건에서 그러니까 강화된 검증 프로부터 이 5가지 조건, 이 5가지 조건은 당분간은 이렇게 쭉 복사해서 자기 명령어 프롬프트에 어, 나중에 커스텀스도 전문 전문 지침서 쓸 때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선정했던 다음 달에 다루겠지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여기서 추가 정보 이 칸 안에 어, 이렇게 내용을 좀 추려서 적어주면은 아무래도 오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선은 이 내용을 꼭 카피를 해서 아까 이 여기 지침에 내 추가 정보의 지침에 그 내용이 좀 들어가도록 하는 게 그 뭐냐면 오류를 줄이는데 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설명한 게 챗GPT 맞춤형 지침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다음 다음 시간에 다음번에 이제 입문관이 끝나가서 배울 게 GPTS 저장인데 그때 만들어진 GPTS 약간 이쪽에 지침이랄지 이런 걸 또 그때 배운 새로운 내용을 그 지침에 적용해서 넣어서 작업을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이 GPTS라고 하는 게 음, 저도 보면 이렇게 데크 만드는 게 연합지방 개축 관리 보고서 기초 검토, 뭐 지방공원 문화준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기 이렇게 GPTS를 만드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이 내용이 아까 그 기본과하고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작업에 맞춰서 필요한 이런 제약 조건들을 자기 GPTS에다가 저장해서 쓰게 됩니다. 이거는 입문관이 끝난 다음에 학습할 내용입니다. 이제 실습인데요. 이제 이런 내용 이쪽에 대해서 하는데 검증 프롬프트 없이 질문하는 거하고 검증 프롬프트가 있을 때 답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검증 프롬프트 했을 때 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질의사항이고요.
같은 치를 했습니다. 이제 시행해 보겠습니다. 이쪽 작업이 되고 있고, 이제 다음번에 이제 똑같은 내용인데 이 제약 조건을 이제 집어넣는 거하고 비교를 할 겁니다. 이것도 제가 기본 설정에서 어느 정도 내용이 돼 있기 때문에 조건부 판단, 시간 효과, 뭐 조건부 판단 정리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실제 기본 설정까지 안 돼 있으면 이런 얘기 또 나오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이미 이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이 이렇게 기본 설정이 다 어느 정도 돼 있어서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보면 이미 다 들어가 있어서 그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략 검토니까 가정에 기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검증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것도 그대로 저기 카페에다 쓰면 편집 시간이 무지 줄어요. 그래서 사실 워드 치기 싫었어도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게 HDR이 좀 우리가 쓰는 거하고 조금 틀리죠. 같은 그 공시험 CV분의 TV H자성 공식은 맞는데 이런 것도 조금 손을 봐야 되겠더라고요. 왜 좀 HDR 이제 아까 그 기본 미팅 때문에 이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들이 쭉 나오네요. 이렇게 세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한번 보죠. 여기다 이제 검증 프로프트 예, 그래서 지금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증 프로프트를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아까 여기까지 넣었죠. 여기까지. 그다음에 제약 조건이 여기 이제 검증 프로프트죠. 근데 이게 지금 기본에 아까 다 들어가 있어서 얼마나 변할지는 모르겠는데, 예, 한번 보죠. 쉬프트 엔터가 줄바꿈입니다.
하나만 넣을게요. 아까 여기서 이제 이걸 다 넣어야 되는데 우선 하나만 넣었어요. 이것만 해도 조금 바뀔 거예요. 그럼 단지 이제 어, 이메일 쓰지 않고 확인 필요를 구분하겠습니다. 기준이 있는지 이것만. 아까 입력한 조건이 어, 시험치가 이거였죠. 네.
그래서 뭐 기술 검토 의견서 형식으로 정리해야 된다. 이거는 저 기본 설정이 돼 있다 보니까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음. 특히 강의를 학습하시는 분들은 좀 빨리 감기로 이렇게 넘어가는 방법도 권장드립니다. 이건 뭐 다 이렇게 볼 건 없는데, 얘가 지금 어떻게 작업하고 있는지 좀 보이니까 이게 처음이면 한 번씩 볼 필요도 있어요. 그 AI를 써서 작업을 하다 보면요, 그 컴퓨터를 좀 새로 사야 되는데 모니터가 3개 있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그래서 좀 그러다 모니터 3개 쓰려면 컴퓨터가 좀 상당히 워크스테이션급으로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쪽은 AI 작업시키고 두 쪽 화면 2개로는 기본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더라고요. 이렇게 매번 이렇게 AI가 작업하고 있는 걸 쳐다볼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작업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워크스테이션을 한 1년여 전에, 아니, 상당 기간 전에 워크스테이션을 구입해가지고 모니터를 3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 한 개는 이제 AI를 띄워놓고 AI가 작업하고 있고, 제 모니터 2개는 여지껏 쓰던 식으로 작업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모니터가 AI를 쓰니 모니터가 추가가 한 개가 필요해서 모니터 3개를 쓰는 거를 좀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자료가 부족하면 입력 자료, 가정예간 계략실할지, 기준에서 다 붙이지 않았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검증 체계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번 할루시네이션 검증하기 위한 이거는 좀 예시가 전부 제 컴퓨터로 안 되는데 처음에 이제 그 예시가 이렇게 윤곽 집안 기본적인 거 주었을 때 타당성 검토해 줘 이렇게 하면은 교과서 내용만 쭉 나오는데요. 제가 기본 설정 값에 기본적인 검증 프롬프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벌써 이렇게 판단 기준 제공 자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검증 프롬프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침해나 결함도 이렇게 해왔고 여기서도 보면 음, 이렇게 좀 들어왔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사항들은 가정치니까 뭐 추가하기 필요하달지 뭐 이렇게 쭉 보면 어느 정도 다 들어와요. 저 기본적인 설정을 해줘도 기본적인 설정이 좀 거의 다 들어와 있어요. 이거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면 거기에 처음에 질문에 맞게 공법 비교표 형식을 작성해 주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이제 아까 뭐 지학 조건이 여러 가지가 5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걸 넣으니까 이제 기본 컨스트럭션 인스트럭션 커스텀 인스트럭션에서 기본 설정해 놓은 거 이거 이렇게 무시돼 버리고 지약 조건을 넣으니까 이제 이게 이제 추가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항 번호 명시하라니까 그것들 쭉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오고 음, 이렇게 내왔잖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정리한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무슨 좀 작업을 하다 뭐가 보지는 것 같으면 이거를 그 카피에다가 정리하면서 그걸 적용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런 내용을 카피한다고 하면 자 보시면 어, 여기에 이게 카피거든요. 응답 복사를 해서 음, 여기 이제 붙이기를 해서 원문 형식 그 이제 아까 그 내용들이 쭉 이렇게 카피가 되죠. 이렇게 카피가 되면 너무 화면이 크네. 이렇게 보면 이제 쭉 이렇게 보호가 이렇게 쭉 돼요. 그럼 이거를 이제 조금 편집하면 돼요. 이렇게 편집해서 이제 PDF로 저장을 해서 이제 PDF로 저장이 돼 있죠. MS 워드는 그냥 되는데 좀 그래가지고 아까 그 여기 명령어에 PDF를 그대로 노딩 시킨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명령어를 넣으면 작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이제 아까 기술검토 쓰라고 했으니까 요약해서 이런 조건이 있었고 근거는 이거였고 판단 적합성 결론 뭐 이렇게 나고 있어요. 이 상으로 그 검증 프롬프트에 대한 예시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 음, 이제 검증 이제 실습은 이제 오프라인 강의 때는 이제 이걸로 이제 해볼 건데요. 질문 세트를 먼저 이제 세 가지를 좀
작성을 해보고, 그 다음에 반복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역할 전환이랄지, 검정 프론트 비교, 이런 것들을 좀 실습할 수 있게 자기 업무 문서에 맞는 것들 좀 들고 오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습이 완료되면, 어, 뭐냐면, 역할 전환 비교표, 검정 프롬프트 전환 비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실습 때 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문 과정을 다 마치고 나면 이제 가져야 될 게 이제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이제 분야별 전문 질문 팩, 이런 것들 하나씩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할루시네이션 방지 체크리스트, 이것도 좀 만들어 보고, 유형 업무빌 프롬프트 라이브러리, 이런 것도 하나씩 만들어줘서 자기가 쓰는 거 프롬프트를 이렇게 쭉 만들어 놓고 이제 그때그때 프롬프트를 갖다 작업할 수 있게 왠지 그렇게 작업하는 것들을 좀 만들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만들어 놔야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어, 자기에 맞는 저기 GPT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이제 전문 질문패 그거는 이제 만약에 이제 구조다 하면 이런 내용이 있을 테고, 뭐 연약 지방이라 하면 업무 목적, 상황, 입력 자료, 판단 기준, 출력 형식. 출력 형식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이거 잘 짜놔야 자기가 어, 아까 문서 수정하는 시간이 줄어요. 주의사항, 예산, 출력 이런 것들을 쭉 만들어 놓고, 그래서 어, 이걸 잘 해놔야 이제 이 지문패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이게 답변 품질이 일정하게 만드는 이제 도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 업무 성과란다. 시간을 절약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거기서 보면 지문표를 만들어 놓으면 현장의 조건 부분만 교체해 주면 초안을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팀 작업한다 할 때 밑에 직원들한테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것도 일정한 품질을 적용해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잘 배워야 아까 같이 자기만의 GPT도 만들고 그 다음 과정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기초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기초 과정이 하나하나 가지 않으면 뒤에 있는 과정이 좀 어렵고, 그다음에 기초 과정이 잘 되어 있으면 뒤에 좀 좋은 과정들은 스스로 학습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지거든요. 이제 다음번이 이건데요. 근데 이제 이 체크리스트가 AI 이제 답변을 이제 보고서에 넣기 전에 이제 마지막에 거치는 검토표인데요. 특히 이제 기준 조항 존재 여부랄지, 뭐 수치의 출처, 뭐 자료의 임의급 사용 여부, 가정치과 실시의 값이 분리되어 있는지, 어, 이 정도는 이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 이제, 뭐, 반면 이런 것들은 읽어보면서 자기가 빠졌다는 걸 알지, 이런 것들은 눈에 띄는데, 이런 것들은, 어, 검증, 가장 기초적인 검증이 안 돼 있으면, 자꾸 잡아내기가 어렵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검증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가지를 쭉 우선 집어넣어 놓고, 여기서 이게 빠졌다 하실 때, 뭐, 미확인 또는 직접 검토를 표시해 주라고 프롬프트가 집어주면, 그 없는 부분에서 임의 조항 추가 이런 거 있을 때는 표시 또는 삭제 이런 거
뭐 최신 기준 적용 여부도 옛날 구기준으로 되어 있다면은 이런 게 있으면 자기가 찾아서 교체해 줄 테고, 그다음에 수치 단위도 이제 보고서에 있다면 단위 통일은 뭐 어, 통일해 주라는지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있으니까 꼼꼼히 하나씩 봐주세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하면서 다 고민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처음에 작업할 때는 신경이 더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한번 습관이 들면은 도움이 많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롬프트 라이브러리 샘플인데요. 또 교환을 좀 꼼꼼히 한번 보세요. 이렇게 프롬프트 라이브러리는 이제 업무 유형별 이제 템플릿 모음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술 검토 의견서, 이제 공법 비교표, 회의록 요약, 뭐 주민 설명의 초안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초안 작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쉬운 내용으로 보면 뭐 현장 회의록 핵심 요약, 그러면 회의사항 주치사항을 빠르게 정리할 때 쓴다. 이런 프롬프트 만들어 놓으면 아래 회의 내용을 요약해줘. 회의 개요, 논의사항, 결정사항, 뭐 원문에 없는 불필요한 사항 확인 필요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회의 내용들을 이제 그 메모를 하거나 녹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넣고 녹음 파일을 거기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정리해 주라고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뭐 핸드폰에서 보면 회의할 때 녹음 기능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녹음 기능을 음, 녹음 기능을 이쪽으로 그 녹음 파일을 여기다 이제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줘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 음, 녹음 파일 넣고 아까 이 내용이 지시가 같이 들어가면 정리되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보기에는 간단히 보시면 이것도 하나씩 하나씩 넣어서 자기 걸 만들어 놓으면 회의록 하나 작성하는 것도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AI의 실무 교육의 목적이 아니나 싶어요. 그다음에 이제 입문 과정의 이제 핵심 메시지가 질문이고 설계다. 그다음에 검증 없는 AI는 위험하다. 그리고 이거는 특히나 여기 뭐 강의를 듣고 있는 동문들이 대부분 이제 상당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어, 뭐 보면서 검증은 되겠지만 실제로 이제 KDS 조항 인용이랄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다음에 이제 현장 거기에 쓰는 수치들이 자칫 잘못하면 단정된 수치인지 가정된 입력치인지 그다음에 보고서에 있는 수치인지 임의로 갖고 온 수치인지 이런 것들을 신경 쓰는 습관이 좀 들어야 돼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입문과정의 목표고, 그다음에 이제 반복이 자산이다. 아까 이런 내용들이 하나씩 하나씩 자기 업무를 하나씩 만들어 놔서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그게 다음번 작업할 때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하다못해 기술 검토서 쓰더라도 있는 기술 검토 수정하는 게 빠르지 처음부터 작성하는 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동문 간에 AI 교육하는 거는 이렇게 그 분야별로 좀 나눠서 이런 프롬프트를 잘 만든 거를 만들어서 서로 공유해 가면 서로의 생산성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자료실에 AI 학습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AI 학습방에서 지금 받는 이제 교재랄지 강의 녹화 이런 것들을 계속 올리고 그다음에 분야별로 또 프롬프트를 공유할 수 있게 자료실에 올리는 그런 기능을 넣었으니까요. 그게 이제 서로 동 간의 이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실전 액션 타이머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제 같이 교환을 한번 읽어봤으니까 이제 우리 동문 여러분들도 이제 교환을 꼼꼼히 보고 여기 교환에 나온 자료가 실제로 다 의미 있는 이야기거든요. 오랜 고민 끝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교환을 충분히 따라가면서 이 글이 뭐가 의미가 있었는지,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 업무 하나하나를 이렇게 세트해 가는 게, 어, 자기 업무 효율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교환을 잘 읽어보시고, 오프라인 강의 때, 그러니까 4월 4일 오프라인 강의 때, 질의 시간도 있고 서로 만들어 보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입문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다음 과정에 가면 이제 자동화 과정이랄지 뭐 문서 작성 과정이랄지 이런 걸 가면서 분야별로 이제 서로 의논하면서 발전해가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있으리라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처음에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이렇게 앞서 나가는 사람들 10명이 성과로 보여줄 때 그게 이제 한 100명이 되는 거고, 동문 전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성균관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생들이 그 3년 안에 그 어차피 이제 모든 시스템이 AI로 변형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한 사람도 낙오 없이 그 다음에 리드하는 그런 기술자 같아서 이렇게 성균관대학교의 그 발전을 그 동문으로서 또 원하고 또 동문회 회장으로서 그 길을 탄 사람의 동문이라도 더 같이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입문과정 사전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프라인 강의 때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